자,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은 어떤 걸 볼 거냐면 광고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쪽에 보시면 비즈머니라는 게 보이시죠? 이 비즈머니는 뭐냐면 광고를 하기 위해 충전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은 직접 광고를 해서 올릴 게 아니라 광고하는 방법만 익힐 거기 때문에 비즈머니는 충전 안 해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즉, 돈 나갈 일 없어요. 오늘 잘못한다고 해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일단 요 옆에 보시면 광고 플랫폼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네이버 검색 광고의 창으로 넘어가질 겁니다. 이전에 제가 연습을 하느라고, 그러니까는 설명하느라고 만들어놨던 캠페인들은 좀 삭제해서 놓을게요. 자, 처음 화면이 아마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자, 위쪽에 파란색 버튼으로 광고 만들기라는 버튼 보이실까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상품을 올리자마자 광고 아니에요. 상품 올리면 우리가 그 상품을 잘 보이게 일단은 홍보를 하셔야 되고, 홍보를 해서 블로그라든지 SNS에 내 상품에 대한 후기를 깔아 놓은 후에 광고를 하셔야 제대로 광고가 먹혀들 겁니다. 참고로 봐두시고, 첫 번째, 광고를 만들 때는 하나, 둘,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캠페인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캠페인의 유형에는 파워링크 유형과 쇼핑 검색 유형, 파워 컨텐츠 유형, 브랜드 검색 유형, 플레이스 유형 등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있는 파워링크 유형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검색을 했을 때 보이는 이 파워링크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 유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이버 쇼핑에 보이는 I자 모양들의 검색 유형들이 되겠죠. 아까 제가 네이버에다가 부모님 선물을 쳤을 때 이렇게 쳤을 때요. 여기서 요 앞쪽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파워링크 유형이에요. 네, 파워링크는 여기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블로그에 사람들이 글을 올렸잖아요. 이 글에 중간중간에 보면 광고가 붙어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는 지금 광고가 지금 딱히 안 보이네요. 여기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했죠. 나중에 이렇게 연결해서 넣으려고요. 업체로부터 원고료 받아서 작성한 글이래요. 하플 예정이라든지 요 밑에 보면 파워링크 광고 보이죠? 요런 게 다 말씀드리자면 이 검색에서 파워링크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링크 광고가 생각보다 여러 군데 붙는 광고기는 해요. 그래서 안 쓰긴 조금 아쉬운 광고라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쇼핑 검색 유형 광고의 경우는 우리가 광고를 보면은 여기 부모님 선물을 찾아보려고 쇼핑에 갔을 때 여기 앞에 있는 하나, 둘, 세 개, 요게 간단히 말하면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보통 요게 1등, 2등, 3등이고요. 그 다음 4등은 어디 떠 있냐면 좀 더 내려갔을 때 4등, 5등, 6등, 그리고 좀 더 내려보면은 다음 페이지로 가서 7등, 8등, 9등 이렇게 올려지는 게 바로 쇼핑 검색 광고예요. 그리고 파워 컨텐츠 유형은 뭐냐면 요거는 블로그의 글 자체를 앞에다가 노출시키는 그런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 컨텐츠 광고 같은 경우 지금 떠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광고가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데 이제 블로그 부분에 앞쪽에 뜨는 그런 광고가 원래 이제 파워 컨텐츠 광고예요. 지금은 안 떠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컨텐츠 검색 광고라는 건 카페의 글이나 블로그의 글을
앞쪽에 뜨게끔 해주는 광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유형의 광고의 경우는 상호와 같은 브랜드 연관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했을 때 뜨는 그런 브랜드형 광고예요. 그래서 요런 거가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새 제품이 나왔을 때 기업에서 많이 하는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또 검색해 볼게요. 네, 떠 있네요. 요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브랜드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유형 광고의 경우는요, 지역 광고예요. 요거는 업체가 있으실 때 활용하시면 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광고 중에 가장 적당한 광고는 요 광고와 요 광고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일단 파워링크 유형의 광고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캠페인 이름은 임의로 그냥 파워링크 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냥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2월 14일이었으니까 내가 만약 3월 14일에 발렌타인이 아니죠. 그때는 화이트데이를 대상으로 내가 캠페인을 하겠다. 또는 5월 5일에 가족의 날을 내가 캠페인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름을 주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캠페인 1, 2, 3, 4라고 해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날 캠페인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저는 자, 그 다음에 하루 예산인데요. 이거는 하루 동안 이 캠페인으로 지불이 어느 정도까지 되도록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일단 요것도 의견은 좀 분분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루에 10만원까지만 지불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1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고, 나는 하루에 사람들이 클릭한 대로 다 나가도 된다. 그러면 이제 제한 없음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돈은요, 우리가 월렛이라는 곳에, 즉 비즈월렛이라는 곳에 돈을 넣어 놓잖아요. 이 돈이 넣어져 있는 만큼 광고가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비즈머니에다가 100만원을 넣어 놓았다 라고 한다면 하루에서는 10만원을 하게 되면은 10만원 정도가 나가면 광고가 멈추다가 다음날 이제 또 광고가 제시가 되는 거고요. 제한 없음을 해놓으면 하루에 예를 들어 100만원이 다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은 바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급 옵션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볼게요. 여기에서는 해당 캠페인의 광고 노출 기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계속 노출을 할 수도 있고 시작이나 종료 날짜를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5월 이벤트라고 한다면 벌써부터 노출을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겠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4월 10일부터 해서 5월 8일까지 뜨게 하겠다. 또는 5월 스승의 날까지 생각하면 15일까지 뜨게 하겠다. 이렇게 광고 노출 기간을 내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오늘부터 노출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캠페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딱히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장하고 계속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이런 것도 네.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악용한다라면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클릭하는 대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나가는데 네. 그거를 한 사람이 계속 클릭하면 계속 나가나요? 일단 부정 클릭을 체크하기는 합니다만 실제 효용이 별로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실제 악용하는 사례가 있죠. 간단히 말하자면 좀 경쟁이 되게 치열한 곳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이혼 전문 변호사. 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냐? 과외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되게 큰 키워드들이 있죠. 대키워드들의 경우는 경쟁을 되게 치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500원에 올렸고 그 밑에 있는 애가 450원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 500원에 올린 애가 예산이 다 떨어지면은 450원인 애가 앞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번에 이제 노무사 사무소에서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분들의 경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그런다기보다 다른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보면은 IP를 바꿔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IP를 바꿔가면서 클릭을 하면 네이버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 클릭이 그냥 일반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야 계속해서 누르면 그거 이제 한 서너 번 누르면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누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잡아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IP를 바꾸는 거는 도리가 없죠. 네. 그럼 아까 전에 1위부터 몇 위까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순서가 어떻게 바뀌는 돈을 그 한 건당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입찰가예요. 입찰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비즈머니를 얼마를 충전해 놨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입찰가가 한 클릭당 얼마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아까 500원짜리가 1등이면 아까 뭐 450원짜리가 2등, 뭐 430원짜리가 3등 이런 식으로 입찰가에 따라 설정이 되는데 만약에 1등이 그 예산이 다 떨어지면은 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2등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광고 그룹 만들기 설명을 계속 할게요. 광고 그룹의 이름은 아까 전에 지었던 캠페인 이름 뒤에 광고 그룹 이렇게 붙어요.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되냐면 하나의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 그룹 이름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름은 내가 알아보기 쉽게 바꾸시거나 이 정도도 알아보기 쉽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두 번째 URL을 설정하게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이트, 즉 웹사이트나 쇼핑몰을 대표하는 최상위 도메인을 표시 URL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URL을 선택하세요 눌러보면은 새로 만들기라고 떠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전에 추가를 해 놓은 거니까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비즈 채널 이름은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 예를 들어서 사업자 나라라는 비즈 채널 이름을 적고 사이트 이름은 실제 노출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사이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지어주시면 되겠죠. 자, URL은 주소죠. 그러면 내가 사업자 나라의 URL을 알면은 쓰면 되겠는데 요 URL을 쓰셔야 돼요. 내가 실제 선전하고 싶은 건 요 상품이에요. 그렇다고 이 상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일단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다시 아까 화면에서 검색 광고 여기서 이 URL을 올리는 거는 대표 URL을 올려야 되거든요. 즉 최상위 도메인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이거를 올려서 판매하겠다 라고 하더라도 얘가 최상위가 아니라 우리 사업몰 요 자체가 최상위 도메인이기 때문에 요 도메인을 집어넣어서도 올리셔야 돼요. 좀 화면을 좀 껐어요. 그리고 회원 전용 사이트 아니니까 아니요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URL 사용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URL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URL은요 꼭 내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가 광고할 URL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입찰가는 광고 클릭당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본 입찰가의 제일 적은 돈은 70원이에요. 자, 70원이고 여기 이제 부가세가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클릭당 돈은 77원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의 최종 입찰가는 이 기본 입찰가에 타겟팅의 입찰 가중치가 있다면 그 가중치를 곱하고 매체에 대한 입찰 가중치가 있다면 입찰 가중치를 곱해서 입찰가가 설정이 되게 되고요.
최종 입찰가는 최대 1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한 클릭당 최대 10만원이 최종 입찰가의 제일 큰 맥스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동 입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기능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보자면, 우리가 얼마가 최대로 올라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 입찰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게요. 70원이 최저 입찰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키워드마다 입찰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동 입찰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키워드에서 내게 상위 노출이 되고, 만약에 내 컨텐츠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결론적으로 나는 돈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자, 하루 예산. 여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캠페인당 하루 예산이라면 여긴 캠페인 안에 있는 광고 그룹의 하루 예산이라 보시면 돼요. 네, 한 캠페인에 한 광고 그룹만 만들었다면 뭐 하루 예산을 똑같이 10만원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이제 고급 옵션 볼게요. 자, 여기는 광고를 노출할 매체나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일단 광고를 노출할 매체는요, 내가 원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PC나 모바일만 따로 매체를 설정할 수도 있고, 세부 매체 유형에서는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나 파트너 매체에서 매체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검색 매체라는 것은 이용자가 광고가 게재되는 키워드 등과 관련된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가 반영되는 매체를 검색 매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콘텐츠 매체라는 거는 키워드 검색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게 아니라 콘텐츠의 내용과 연관된 광고거나 해당 매체의 이용자 관심사 또는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콘텐츠 매체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보면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와 파트너 매체가 있죠.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매체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 파트너 매체라는 거는 실제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있는 파트너 사이트 중에 검색 포털인 줌을 제외한 매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옥션이나 G마켓, 베스트바이어, 다나와, 인터파크, 에누리닷컴, 뭐 AK몰, 가자아이 등의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파트너 매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매체에 다 띄우겠다라고 해놓게 되다면 진짜 엉뚱한 사이트에 대해 광고가 떠 있는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클릭이 엉뚱하게 일어나서 돈을 더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매체는 어느 정도 노출 제한 매체를 설정하거나, 네, 이걸 정하려면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 매체를 개별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어디에 띄울 건지를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 통합 검색에 띄울 거고, 광고 더보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 탭에 띄울 거고,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에 보이게 할 거고, 내 상품은 쇼핑 상품이라면 네이버 쇼핑에도 띄우면 괜찮겠죠? 줌에는 굳이 안 띄우고 싶으면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네이버 블로그에 아까 포스팅 아래에 뜨게끔 하겠다. 그럼 추가. 밴드에도 보면 광고가 붙어 있거든요. 그 밴드 페이지에도 뜨게 하겠다면 추가. 밴드 같은 경우는 보통 40,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밴드에서 활동을 좀 하세요. 그런 분들을 노린다면 밴드도 괜찮겠죠? 약간은 매니악층들이 있는 경우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포스트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 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도 되겠죠. 지식인은 사람들이 궁금할 때 많이 눌러보는 곳이기 때문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카페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으면 체크.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메뉴들만 체크를 해서 광고를 하실 수가 있다면 훨씬 딴 데, 그러니까 허투루 쓰여지는 그런 광고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데 다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간호잡이나
가생이닷컴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네, 이런 데들에 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데들 말고 내가 원하는 데만 딱 골라서 거기다만 광고를 한다면 좀 더 광고의 효율이 좋아지겠죠? 자, 밑에 설명 계속 할게요.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라는 거는 콘텐츠 매체는 내가 좀 더 입찰가를 줄 거다. 이러면은 내가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콘텐츠 매체는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나 카페 또는 뭐 지식인 같은 데다가 어떤 뭐 궁금한 것들을 쳐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식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달아놓은 추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도 광고가 붙어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홍보할 때도 저렇게 하셔도 돼요. 파워링크 이런 광고. 요 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콘텐츠 매체라는 건 카페에서도 있고 지식인에서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입찰가를 내가 따로 정하겠다. 그러면 설정하시면 돼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할 거면 설정 안 하. 그리고 모바일 PC 가중치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모바일 쪽을 좀 더 높이겠다면 가중치를 높이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기본 가중치로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 확장 베타라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는 키워드를 설정을 하실 거거든요. 그럼 그 키워드랑 완전 일치하는 거에만 광고를 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사한 검색어들까지는 광고가 노출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의미가 확장됐다 하면 광고가 더 노출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을 우리가 광고를 어디까지 노출을 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내가 설정한 키워드들만 띄워지게 하겠다면 일치로 놓으시면 되겠죠. 자, 소재 노출 방식은 성과 기반 노출로 놓고 저장하고 계속하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인 광고 만들기, 키워드 소재, 비즈머니 충전이라는 단계로 넘어왔어요. 자,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키워드를 추가해서 집어넣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로 가보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5개까지 입력했을 때 관련된 키워드들을 뽑아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선물, 뭐 쉼표, 홍삼, 쉼표, 건강, 뭐 침향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궁금한 키워드를 조회를 해보면 관련된 키워드와 월간 검색 수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해당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사실 요것도 되게 검색량이 많아서 우리가 쓰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다 넣어도요. 어찌됐건 간에 클릭하는 것에 대해서만 돈이 나가는 거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노출 쪽을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키워드를 모두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단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몇 가지만 좀 골라서 넣을게요. 자, 뭐 대략 이 정도 넣어보죠. 자, 그리고 이제 소재 만들기라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볼 건데요. 소재에서는 제목하고 설명 부분을 적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모님 선물 추천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파워링크에 내 피부 전문의 닥터 뭐 테라로직 이렇게 적혀 있거나 광동 배도라지 쌍화스틱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여기 중간에 점 보여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제목이고 여기는 이제 추가로 더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적혀져 있는 이게 설명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막상 이렇게 보면서 그냥 지어서 하려니까는 어려우니까 제가 요거를 옆으로 붙이고 여기 화면에서 제가 부모님 선물 찾았던 요 화면 보면서 좀 적을게요. 자, 여기 제목에다가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목에는 15자까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씨에 맞춰서 적다 보면 아마 요런 것들은 보면 15자가 넘죠. 요런 거를 적기 위해서는 이후에 이제 또 추가 옵션이라는 걸 좀 달게 됩니다. 근데 돈이 드는 건 아니라 요것도 이따 설명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설명본은 요거예요. 요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표시 URL과 연결 URL이 보이실 텐데요. 표시 URL은 대표 URL이고요. 연결 URL은 연결시킬 URL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표시 URL은 이 사업몰 자체를 넣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을 눌렀을 때요. 그 몰 자체가 그냥 나오게 된다면 사실 사게 되지를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길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광고의 경우는 랜딩 페이지라고 하죠. 이 부분을 눌렀을 때 바로 결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떠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몰에서 띄운다면 요게 이제 정관장은 아니지만 정관장은 맞지만 다른 제품이긴 해요. 요거를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요 연결 URL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이게 랜딩 페이지예요. 그래서 내가 SNS에 선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광고를 하시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궁금해서 구매하기나 뭐 관련해 이제 액션을 취했을 때 바로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서 흐름을 이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그냥 대표 화면, 요 화면이 딱 뜨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랜딩 페이지 설정까지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로 합니다. 얘는 의료 광고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검수 요청 받을 것도 특별히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실제 이제 광고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제가 비즈머니에 돈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가 나가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잠시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확장 소재 연결하는 것과 가격대 설정하는 것, 그게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일단 설명드리면 파워링크 광고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올려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소재에 제가 확장 소재로 가볼게요. 새 확장 소재를 누르면 전화번호나 예약 추가 제목을 달 수가 있죠. 아까 얘기한 추가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붙이는 거에 뒷부분에 붙이는 제목이 추가 제목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점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추가 제목을 달아줄 수도 있고 또는 가격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을 달거나 아니면 홍보 문구를 좀 더 단다든지 그러니까 추가 할인 얼마 시 얼마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요 앞에 보면은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파워링크 이미지를 등록해서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확장 소재라는 거는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격표가 붙게 한다든지 이런 걸 연결해 주는 걸 확장 소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연령대에 따라서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 연령대를 모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연령대를 노출을 해서 예를 들어 지금 부모님 선물 사줄 세대가 보통 한 25세, 34세, 39세, 40세까지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타겟팅 탭을 추가하면 요일, 시간대, 지역, 성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타겟팅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타겟팅 탭 추가도 눌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키워드로 가보면 이렇게 지금 70원으로 지금 올려져 있는 키워드들이 보일 건데요. 얘네를 여기 네모를 한번 누르고 입찰가 변경 한번 가볼까요? 입찰가 일괄 변경과 개별 변경이 있는데 저희는 일괄 변경으로 가볼게요. 자, 선택한 키워드들의 입찰가를 모바일 한 3위 정도의 평균 입찰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요거는 지금 현재 3위의 평균 입찰가인 거지, 요거를 3위로 맞췄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번에 3위에 뜬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3위의 평균 입찰가로 비교해 보자면 60대 남성 선물은요 한 클릭당 2,440원, 70대 여성 선물은 한 클릭당 1,090원. 생각보다 비싸죠. 자, 홍삼과 같은 대키워드는 6,550원, 부모님 선물도 6,640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상품을 우리가 광고를 해서 올리다 보면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키워드를 잡으실 때 너무 이런 큰 키워드 말고 약간 더 세부 키워드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이것도 뭐 60대 남성 선물 이렇게 가지 말고 60대 남성 뭐 건강 선물 이렇게 하면은 더 키워드가 세부적으로 나눠지니까 아무래도 그 입찰가 자체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조절을 해서 설정을 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돈이 꽤 많이 나가요. 네, 한 클릭당. 그래서 10만원 채우면 금방 나가요. 저번에 이제 수학과인가? 그걸로 넣어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과외 쪽에서 저에게 좀 맡긴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광고를 올리진 않았어요. 그게 이제 한 8천 얼마 뜨더라고요, 한 클릭에. 그러면 거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거의 한 9천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한 클릭당 거의 10,000원이 나가는 꼴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수학과에 요거를 한다면 광진구 중학생 수학과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부 키워드로 만들어서 넣어야 키워드의 단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맞출 때 제가 1위 입찰가로 안 맞추는 이유는 1위는 타겟팅 대상이 돼요. 누구의 타겟팅 대상? 보통은 이제 경쟁사들의 타겟팅 대상이 되고요. 오히려 우리 일반 사람들의 경우요, 그냥 이거는 이제 통설적인 건데 첫 번째 걸 누르지 않고 보통 한 두세 번째 거를 그냥 눌러서 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2, 3위 정도의 입찰이 되어지는 게 좀 가성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링크에 보면요, 얘가 몇 위까지 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7개, 보통 한 10개까지 나오는데 지금 얘는 한 7개 나오긴 했네요. 요렇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보면은 뭐 비즈 사이트인가 해가지고 또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적는 내용마다 조금씩 다른데, 요거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떴죠. 그쵸? 보면은 제가 추천이란 단어만 지웠거든요. 이게 좀 달라지죠. 그쵸? 그리고 또 내용 보면은 좀 밑에 여기는 비즈 사이트는 아직 안 떠 있네요. 그죠? 아쉽다. 비즈 사이트 뜨면 보여드리려고 들어왔는데 지금 안 떠 있어. 근데
이 파워링크에서 일단 10위 이상은 여기 더보기를 눌러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비즈 사이트에서 눌러서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파워링크에 띄우려면 10위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띄워주시는 게 그래도 좀 더 클릭을 받을 확률이 훨씬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파워링크 광고에 대해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 광고 플랫폼에 이번엔 광고 만들기. 이번엔 쇼핑 검색 유형 광고를 좀 설명할게요. 아까랑 좀 비슷하면서도 다를 거예요. 일단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클릭당 단가가 이쪽은 70원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는 50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1차적으로 다르고요. 두 번째로 다른 건 아까 파워링크 광고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정할 수가 있었죠. 근데 쇼핑 검색 광고에선 키워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설정했던 카테고리 있죠? 그 카테고리의 연관 검색어들이 키워드로 들러붙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다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광고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단가가 너무 높은데 효율성이 없는 광고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해 주시는 작업이 또 필요로 합니다. 자, 어쨌든 쇼핑 검색 유형 설명할게요. 캠페인 이름 대략적으로 정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하루 예산 설정하셔도 되고 설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냥 저는 똑같이 10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고급 옵션에 가시면 오늘부터 종료일 없이 노출시킬 수도 있고 시작 종료 날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 광고 그룹 만들기로 넘어왔는데요. 이 광고 그룹에서는 그룹의 유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쇼핑몰 상품형과 제품 카탈로그형, 그리고 쇼핑 브랜드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건 쇼핑몰 상품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아까 부모님 선물을 쳤을 때요. 쇼핑에 가보면 보이는 이런 광고들 있죠? 얘네들이 모두 다 요 쇼핑몰 상품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그룹의 이름도 대략적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설정하시면 돼요. 자, 쇼핑몰을 선택하세요. 요 부분을 누르면 아마 여러분들의 쇼핑몰이 없을 거예요.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볼게요. 요렇게 떠 있지 않나요? 처음에는 아마 요렇게 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밑에 동의 후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쇼핑 파트너 존에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뜨는데요. 여기다가 로그인 아이디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인증을 해보면 확인이 안 된대요. 상관없어요. 원래 이렇게 떠요. 그래서 확인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할 건데요. 쇼핑 파트너존 광고주 아이디와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 아이디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해요. 자, 일단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 아이디예요. 쇼핑 파트너존 광고주 아이디는 그럼 뭐냐? 이게 좀 궁금하실 건데 우리가 만약에 자사 쇼핑몰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죠. 카페24나 이런 걸 운영한다고 해서 네이버 쇼핑을 못 쓰진 않아요. 연결하면 쓰거든요. 그런 분들이 쇼핑 파트너존 광고주 아이디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 아이디로 여러분들 아이디 적고 로그인 해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저는 두 개 쇼핑몰을 연결해놔서 이렇게 뜨는데 일단 저는 여기로 설정을 할게요. SNS 인증하면은 핸드폰에 인증번호가 날라옵니다. 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인증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됐죠?
그러고 저장 후 닫기 하시면 이렇게 쇼핑몰의 주소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원래 있던 거에 또 불러서 2개가 된 거고, 여기 쇼핑몰 정보 한번 입력해서 넣어보세요. 자, 이제 기본 입찰가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5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동 입찰 설정을 바꿀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가격대를 바꾸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그대로 놓도록 할게요. 하루 예산도 지금 뭐 딱히 설정 안 할 거면 제한 없음으로 해서 두셔도 됩니다. 자, 고급 옵션을 보시면 모든 매체와 노출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파트너 매체랑 검색 포털 매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노출 매체 유형에 제한 매체를 설정해서 필요 없는 매체들을 제한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파트너 매체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체크를 풀어주시고, 여기서 그 외에 제한하고 싶은 매체들이 있다면 선택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OK 캐시백이나 LNB 파크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패션도 저희 뭐라고 상관이 없으니까 필요 없는 매체들은 꺼버리면 됩니다. 당근마켓은 뜨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뭐 당근마켓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떠있긴 하대요. 근데 사실 당근마켓이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좀 가격 경쟁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고 물품들을 워낙에 싸게 파는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도 안 넣겠다면은 여기 추가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컨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나 모바일 입찰 가중치 정하는 건 동일하니까 여기까지 일단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3번째 단계 광고 만들기 소재입니다. 여기에서는 메뉴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자, 우리가 일일이 검색을 해보셔도 되지만 밑에 검색하기를 누르면 우리 쇼핑몰에 올려져 있는 상품들이 쫙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선전을 하고 싶은 상품이 있죠. 근데 상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찾으려면 힘들겠다. 그럼 제가 적을게요. 정관장. 이런 식으로 내 상품명의 일부를 적어서 검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왜 안 나올까요? 항상 다 적어야 되던가 이거? 아닐 텐데. 일단 찾아볼게요. 쫙 이렇게 뜨고, 이거 행을 아예 100개 다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해서 고르셔도 돼요. 어쨌든 여기 올려져 있는 상품 중에 내가 만약에 추가하고 싶은 상품, 그러니까는 선전하고 싶은 상품이 있다면, 아까 그게 안 뜬 이유 알겠어요. 지금 이게 사업자물이 아니라 이게 제 물이니까 홍삼을 올린 적이 없죠. 죄송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검색을 우리가 상품을 띄울 것들을 선택을 해서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즈머니 충전하고 광고를 만들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키워드 설정을 안 하죠. 실제 확장 소재로 가서 보시면은 뭐 네이버 톡톡이나 추가 홍보 문구를 넣을 수도 있고요. 타겟팅을 요일이나 지역, 시간대별로 타겟팅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상세보기라면 제품에 대한 내용들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광고를 하면은 이 카테고리에 대한 키워드들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 그 어떠한 키워드로 몇 번의 클릭이 일어났고 뭐 얼마가 나갔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고 단가를 설정하거나 하는 게 요 쇼핑 검색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입찰가 그냥 50원으로 이렇게 넣어놨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일단 뭐 검토 현황을 눌러보셔도 어차피 비즈머니를 충전 안 했기 때문에 검토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도구 같은 경우는요, 실제 이제 키워드 도구나 대량 관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검토가 잘 되고 있나 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되고, 아니면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은 입찰가를 변경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칙을 넣어서 설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마 주로 보게 될 거는 다차원 보고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광고를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보고서가 뜨는 것을 보고 우리가 광고의 단가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한번 쭉 소개를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었을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8시 53분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픈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로 넘어가려고 해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